대한민국 방산기업 하나디펜스는 K9 자주포, K10 탄약 보급차, K21 보병 전투차 등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갑 차량 제조회사입니다. 2017년 9월 하나디펜스는 호주에서 실시되는 차기 장갑차 도입 사업에 참가하기로 결정하게 되는데, 이 당시 하나디펜스는 신규 장갑차를 개발하기보다 다른 해외 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동으로 참여하는 방식을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대했던 해외 업체의 기술력이 생각보다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가 있는가 하면 해외 업체 쪽에서 협력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어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디펜스는 다른 해외 업체들에 끌려다니기보다 독자적인 모델을 개발해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서둘러 설계를 시작한 하나디펜스는 호주 육군의 서류 심사를 통과하게 되어 라인메탈의 링스와 함께 최종 후보로 선정되었고, 그로부터 약 1년 후엔 시제 차량까지 만들어냈습니다. 하나가 이렇게 빠른 시간에 시제 차량을 선보일 수 있었던 데에는 호주가 랜드 400 사업에서 이미 차기 지상전의 환경을 철저히 연구해 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통 신무기를 개발하기 위해서 탐색 개발 단계에서 국내의 개발업체들이 군이 요구하고 있는 기술들을 보유하고 있는지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호주의 장갑차 사업은 이미 존재하는 기존의 기술들을 조합하는 방식이었으며 신기술의 적용은 최소한에 그쳤기에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디펜스는 K21과 같은 보병 전투차를 개발해본 경험이 있었고, 후속 모델에 대한 선행 연구가 이미 진행 중에 있었기 때문에 미래 보병 전투차에 대한 사전 이해와 관련 기술이 갖추어진 상태였습니다. 하나디펜스가 기존에 존재하는 K21을 제시하지 못하고 전혀 새로운 장갑차를 개발해야 했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K21의 작은 차체입니다. 호주군이 원하는 차기 장갑차는 하차 보병들의 안전을 중시해 병사 한 명마다 전용 개인 좌석을 제공해주길 원했으며, 여기에 각종 장비들도 추가로 실어야 하기 때문에 차체의 크기가 근본적으로 커야 했습니다. 하지만 K21은 호주군의 요구를 전부 수용하기에는 차체의 크기가 작았기 때문에 결국 새로운 장갑차의 개발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K21의 방어력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K21은 강과 하천이 많은 한반도의 지형을 고려해 수상도와 능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었고, 이러한 이유로 차량의 중량이 25톤으로 제한되었습니다. 차량의 중량이 가볍다는 것은 그만큼 방어를 위한 장갑이 부실하다는 것인데, 실제로 K21은 미래 전장에서 요구되는 급조 폭발물에 대한 대응 방안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개발된 하나디펜스의 차량 AS21은 레드백으로 명명되었으며 항속거리 560km, 최대 속도 70km를 낼 수 있고 3명의 승무원 외에 8명의 보병이 탑승할 수 있습니다. 파워팩은 독일 MTU사의 MT881 1000마력 엔진과 미국 앨리슨사의 X1100 계열 변속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링스의 사용 엔진에 비해 부피는 작지만 가격이 비싸고 수리가 상대적으로 까다롭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라인메탈의 링스가 토션바 서스펜션을 적용하고 있는 반면, 레드백은 부피를 줄인 암 내장형 서스펜션을 사용해 추가 공간을 활용할 수 있어 장갑을 증설하거나 차내 공간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레드백의 특이할 만한 점은 캐나다 소시사에서 개발한 고무 궤도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부에 고장력 섬유와 금속 와이어 직조물이 내장되어 있고, 외부는 고무 재질로 이루어진 신형 궤도로 소재의 특성상 금속 궤도에 비해 무게가 50% 이상 줄어들고 연료 효율도 최대 30%가량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암호율도 금속 궤도에 비해 상당히 적은데, 실제로 레드백에 이 궤도를 장착하고 주행 시험을 해본 바 고무 궤도의 암호율이 8% 이하였으며, 여기에 소음과 진동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아직 가격이 비싸고 궤도가 끊어질 경우 응급수리된 궤도를 장시간 사용하지 못해 즉시 후방 지원부대로 복귀해 궤도 전체를 교체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현대적인 전투장갑차에 고무 궤도를 적용한다는 것이 아직 선례가 없는 경우이긴 하지만, 고무 궤도의 이점을 파악한 링스도 필요시 차량에 장착할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어 이제는 레드백만의 특징점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 밖에
차량 내부에서 고글을 쓰고 360도 전방위 감시가 가능한 아이언 비전, 대전차 미사일을 요격하는 능동 방어 시스템인 아이언 피스트 등 이스라엘의 엘비사 제품들이 적용될 예정이며 호주 현지 회사인 EOS는 12.7mm 기관총에 장착된 원격 사격 통제 시스템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링스나 레드백은 이미 성능이 입증된 기존 장비를 장착하거나 해외 방산업체에 신기술을 적용해 장갑차를 개발했기 때문에 성능 부분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다만 이러한 장비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통합할 수 있느냐가 성공의 핵심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호주 육군은 차량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장갑차 자체의 성능도 중요시하지만 호주 현지 업체들과 얼마나 많이 협력하는지를 높이 평가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어 이러한 부분들이 라인메탈과 하나 디펜스가 더욱 신경쓰는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대한민국 방위사업청은 2022년 4월 레드백의 시제 차량이 호주에서 성능 시험을 마치면 이를 국내로 들여와 11사단 기갑 수색대대에서 3개월간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시험 부대는 레드백에 대한 기동성, 운용 편의성, 전술 운용 방법 등을 평가해 성능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일부 수량을 육군에 직접 도입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육군이 K-21을 아직 생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레드백에 대한 관심을 보이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육군 제7기동군단은 수도기계와 보병사단, 제8기동사단, 제11기동사단, 제2신속대응사단을 예하에 두고 있는 부대로 K1 전차, K2 전차, K-21 등으로 무장하고 있어 과거에는 적의 공격을 차단하는 것을 주 임무로 하고 있었지만 현재는 남북 간의 전력 격차가 벌어지게 되면서 전쟁 발밭이 평양을 향해 진격하는 공격 부대로 개편되었습니다. 이렇게 전쟁이 벌어지고 7군단이 북쪽으로 진격을 실시할 때 그들 앞에 놓이게 되는 자연 장애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북한의 수많은 강과 하천들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K200 장갑차와 K21 장갑차는 모두 도하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러한 도하 장비의 신뢰성이 그리 높지 않다는 것입니다. 2009년과 2010년 K21의 도하 훈련 도중 침수 사고가 일어나 순직자가 발생한 적이 있어 이후로 육군은 K21의 도하 능력에 회의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후 실시되는 도하 훈련에서는 차량에 조종수 혼자만 탑승시키거나 사고에 대비해 수영을 잘하는 특수 요원을 주변에 대기시키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중량도 25톤을 넘지 못해 방어력이 약화되자 K21은 도하 능력도 신뢰할 수 없고 방어력도 약한 장갑차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육군은 현재 제2신속대응사단이 창설되어 있기 때문에 기동부대의 도하에 앞서 헬기로 하천 반대편 교두보를 미리 확보한다면 장갑차가 위험을 무릅쓰고 직접 도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도하 장비인 M3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M3는 제너럴 다이나믹스에서 제작한 자주도하 장비로 이미 세계 여러 나라에서 그 성능이 검증되었으며 현재 우리 군이 운용하고 있는 기존 부교가 한강에 설치되는데 빨라야 1시간이 걸리는 반면 M3는 20분 안에 설치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신속대응 사단이 교두보를 확보하고 신형 M3K 자주도하 장비가 부교를 설치하면 방어력이 약한 K21의 중요성은 줄어들게 되고 대신 그 자리에 방어력이 강한 레드백이 주목받게 되는 것입니다. K21은 중량이 25톤이지만 레드백은 43톤이 넘기 때문에 더 두꺼운 장갑을 장착할 수 있어 적의 중기관총이나 RPG 공격으로부터 승무원들을 보호할 수 있고 155mm 야포가 10m 거리에서 폭발해도 방어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K21에는 없는 차체 하부 장갑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10kg 상당의 급조 폭발물도 방어할 수 있습니다. 만일 레드백의 성능이 긍정적으로 평가되어 한국군에 도입된다면 여기에 장착되는 각종 첨단 장비들에 대해서도 국산화가 필요할 것입니다. 현재 하드킬 능동방어 시스템은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개발한 상태이긴 하지만 아직 성능이 만족스럽지 못해 생산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차량 내부에서 외부 감시가 가능한 장비는 현대로템에서 개발이 진행 중에 있지만 아직 이스라엘제의 성능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엔진에 대해서는
작년 방위사업청에서 K9의 1000마력 엔진을 국산화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이 사업에 성공하게 된다면 레드백의 국산 엔진이 장착될 수도 있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스파이크 미사일을 대체하는 대전차 미사일은 현재 운영 중인 현궁의 사거리를 연장하는 방안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현대의 전장 상황에서 레드백과 같은 차세대 장갑차가 한국군에 도입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로 보여지며, 다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기타 첨단 장비들의 개발이 하루빨리 이루어져 국산 장갑차에 장착되는 그날을 기대해봅니다. 이상으로 레드백이었습니다.